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딱 기상적으로는 딱 가을이라고 합니다. 11월 30일 이제 가을의 끝날에 보내드리는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도 더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파 TV 채널 U1 그리고 KT올라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입니다. 자, 먼저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1부에서 꼼꼼한 12월 전망과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요, 어제 제시한 관심주였죠. 넥센타이어가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만약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을 텐데 그 자세한 AS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또 메리츠 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께서 오늘 수익을 극대화 가능한 그런 종목도 함께 여러분께 선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지점 정광익 대리와 함께 내년 새 정부의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수혜업종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짚어봅니다. 자,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과 종목으로 11월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할지 이득호의 작전 타임에서 듣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세웁니다. 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고 뉴욕 증시도 지표 호조 또 재정 절벽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 양시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기관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는 22.07포인트 상승하면서 1934.8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은행, 연기금, 투신, 물가 지자체, 전체적인 어떤 그 기관의 고른 그 투자 주체가 매수세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726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운송장비 업종, 특히 건설업과 자동차 업종 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2.67%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역시 각각 3%와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경기 민감주, LG 화학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조선업과 건설, 또 증권업종, 현대증권, 삼성증권 이런 업종도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그 코스닥은 2.25포인트 상승한 496.7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상승세를 좀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CJN이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CJ50 등 설반도체 각각 1%에서 2% 정도 내외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93억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 역시도 83억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기관이 사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139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여기 매수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를 소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SM, 비옥스, 파라다이스, 예당, CJ5쇼핑을 소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을 소매수했고 공이 외국인 기관 기아차를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젠백스, 서울반도체, 동양 EMP, 성광밴드, 성화이텍을 소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미국 시장은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론, 역시 또 경기 지표에 대한 양호함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36.7포인트 상승한 13,021.8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6포인트, 나스닥은 20.2포인트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연내 이번 올해 내에 재정절벽 협상이 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 공화당 하원 의장이 협상 타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른 의원들의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는 상승세로 좀 마감했다라고 전해드리겠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블랙베리 제조업체죠. 리서치 모션의 골드만삭스 매수 추천이 이어서 4% 이상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태블릿 PC 64기가 용량의 가격을 890달러로 시작한다 밝히면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재정적인 낙관론이 상승에 산준하면서 배럴당 1.58달러 상승한 88.0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신 넥센타이어가 장중에 목표가를 가뿐히 터치를 하고 또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은 어떻게 흐름을 전망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넥슨타이어뿐만 아니라 어제 자동차 업종, 뭐 부품 업종들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보였고, 뭐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어제 기관에서 이틀 전, 11월 28일이죠. 10만 원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23만 원 정도 수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참 기관도 참, 뭐랄까요. 매수의 지속성이 좀 없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넥슨타이어에 대한 기업 부분, 특히 이제 이 4분기 실적을 좀 기대감과 더불어서, 올해는 좀 덜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교체 타이어 수요가 유럽 분에 많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교체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넥슨 타이어가 전적인 어떤 교체 타이어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년 시적 대비해서 슈퍼다메트가 있는 부분 뭐 일단 지금 현재 갖고 계신다면 18,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3% 이상 상승으로 일단 성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 또 어떤 기업을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삼천리 자전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뭐 일반 자전거를 제조하고 뭐 국내 대리점과 유통업점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고요. 국내 완성 자전거 시장은 삼천리 자전거와 참 좋은 내죠. 알톤 스포츠 이 세 개사가 과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약 1,400개의 대리점과 유통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네 같은 데도 보면 웬만한 대리점 다 있을 거로 좀 보여지는데 이 디자인과 기술 개발 능력, 이 브랜드 인지도 뭐 이런 등을 보유한 업체가 공급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완성 자전거 업계에서는 뭐 삼천리 자전거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랜 정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수량과 가격이 모두 증가하는 보기 드문 자전거 시장의 호황을 좀 누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한 30억대를 기록했고요.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각각 50% 이상 뭐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분기 투자라서 기대감입니다. 보통 이 자전거 삼천 자전거는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였습니다. 이제 뭐 올해 11월과 12월에 매년마다 이제 11월과 12월 판매량 저조가 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삼천 자전거도 4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뭐 성과급 지급 때문에 이제 매년 4분기에 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하지만 올해는 이 4분기에 사상 최초 생산성에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요인으로 매출 감소는 불가합니다만 매출은 일정 수준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4분기에 수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삼천리 자전거가 내년도 이 매출 성장 요인을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기존 자전거 시장에서 성장률 상승과 시장 점유율 상승과 공공자전거 시장 성장성 그리고 전기 자전거 신모델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내년도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기존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좀 변화시켰던 이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전거 원재료 등의 어떤 달러 결제는 해지포시를 가져가면서 영업이익의 안정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80%, 순이익도 각각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내년 대상 EPS 대비해서 현주가 PER 10배가 안 되는 10배 정도쯤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표준밸류에서는 13배 정도에서 14배 정도 적용한다면 현주가 충분히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삼천리 자전거를 주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천리 자전거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초가 3% 이상이고요. 손절가는 어제 종가가 11,000원이었는데 1,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11월 달 장도 이제 오늘로 마무리되고요. 2012년 한 해 이제 장세가 딱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끝으로 남은 12월 달 한 달 장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장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종목 선정하고 지금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종목 선정의 기관, 특히 이제 매수 수급 주체가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좌지우지하고 있고 기관의 어떤 매수에 대한 연속성이 한 업종에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갤라식의 어떤 그런 매수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을 똑같은 어떤 합일점을 찾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합일점인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일 한 달 동안은 당분간은 지금 이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박스권 형태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연말 장세 하면은 많은 분들께 떠올리는 게 배당 종목들입니다. 배당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장세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안전한 수입이라도 좀 걷어보자라고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지금 배당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감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보통 고통주가 우선주의 한 50% 이내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배당 관련주들 제가 제시했던 스타베스트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주라는 게 이제 의결권이 없는 이만큼 보통주보다 한 배당이 한 1% 정도 높게 주는 성향이 있고 또 이게 그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가격 차이죠. 괴리율이 워낙 높다 보면 결국엔 또 적정 수준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과 배당 수익 모두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 종목 접근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 막 열렸습니다. 자, 오늘 장이 1934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모습이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정리를 해볼 JB스탁의 정의전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 로제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정 팀장께서 거래소 쪽 봐주십시오. 네, 지금 종합 주가 지수 1933포인트로 마이너스 0.05%포인트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아무래도 상승 폭에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기관에서의 거래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인도주의 신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5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긍정적인 좀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GDP, 3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가 2.10%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잠정 주택 판매가 5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주 연속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아무래도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했지만, 지금 하원 의장이 또 아무래도 경제 재정 절벽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기업 재고 증가 덕분에 조금 GDP 증가율이 좀 상향 조정이 됐긴 했지만 아직 민간 소비라든가 기업 설비 투자 측면에서는 아직 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초점이 거의 재정 절벽 쪽에 많이 맞춰진 만큼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되느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중하순까지 얼마만큼 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큰 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들을 보자면 삼성전자 역시 IT 업종 중에서 지금 매기세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많이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0.28% 상승으로 지금 조금 강보합권에서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전일 좀 많이 올랐던 현대차, 기아차 전일 상승폭에 대비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움직임이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 쇼핑 시즌까지 어떤 매기세가 조금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대형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좀 보합권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은 아직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철강, 기계, 전기전자 이쪽 업종이겠는데요. 지금 낙폭 가대한 업종들 위주로 단기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대안책으로 IT 업종으로 쏠렸던 매기들이 조금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낙폭 가대 업종으로 좀 순환매되는 모습인데요. 화학이라든가 기계, 그리고 철강, 조선, 건설 이쪽으로 많이 이제 매기가 조금 어제 같은 경우는 쏠렸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반등세 같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거래소에 상한가 하나 정도 이제 안착되어 있고 285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추세적인 전환을 종합지수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한적인 상승폭 그리고 순환매 되면서 낙폭까지 업종들이 어저께 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운수정비, 자동차 업종에서 좀 상승률이 크게 돋보이면서 전일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62선을 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다시 한번 눌림목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급표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시장에 106억 원 정도 지금 뭐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뭐 금융투자라든가 보험, 은행권에서 좀 매기가 같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관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이나 외인의 흐름보다는 기관의 흐름이 조금 집중되고 있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좀 연말까지 증시를 좀 이끄는 주요 견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어느 정도의 지금 8,000원 정도 11월 들어서만 54% 정도 순매수 금액이 54%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기금이 어떤 업종에 지금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순매수 업종들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들이 어떤 것인지 좀 주목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상로 위원께서 봅니다.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출발을 좀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기관의 수급 자체가 코스닥 지수를 좀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폭 자체가 조금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은 코스닥 지수 자체는 상승 출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지금 매도세가 조금 우세하게 보이고 있고 대신에 약 미력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종입니다. 그만큼 건설업종의 3분기 바닥 시점을 어느 정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4분기에 대한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IT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종목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IT나 IT 부품주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은 상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만큼 투신이라든지 보험권 그리고 은행, 연기금에서는 매수세에 조금 일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 자체가 얼마만큼의 매도세가 나타난지를 우리가 오늘은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 부분 자체를 기관이 막아줄 수 있는지를 코스닥 지수에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입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외환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0.6원 하락한 1083.5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재정저법 관련 낙관성 산정과 미 경제지표 개선이 위험 거래를 자극하며 유로화가 강세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2976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33달러 상승하였는데요. 일단 재정저법 관련 협상 관련해서 막연한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1.3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존 베이너 미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재정저법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유로화 강세는 지지되었는데요. 10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5.2% 상승한 104.8을 기록하면서 2007년 3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역시 2.7%를 기록하며 속보치인 2.0%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강해졌습니다. 금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월말 수출 기업의 내고 물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리스크 선호 분위기를 이어받아 여전히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외환당국이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을 대부분 소화시키는 등 환율 방향 의지가 강해서 최근에 큰 변동성 없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080원에서 1085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시장은 어떠한지요? 현재 국채 선물 시장에서 3년 국채 선물은 0.04포인트 상승한 106.12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미 경제 지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행된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과 같은 1.622%를 기록하였는데요. 미 재무부는 이날 290억 달러 규모의 7년 만기 국고채를 입찰하였습니다. 낙찰 금리는 1.05%를 기록하면서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응찰률은 2.81배로 지난 4월 이래 최대 응찰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채로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 경제 지표 회복 영향을 희석시키며 국채 시장은 보합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일 발표된 10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0.8%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전별 관련 우려가 남아있지만 미 경제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전반적인 리스크온 분위기로 인해서 금리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말 채권 운용 주체들의 북클로징을 앞두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연말까지 미 재정절벽 관련 협상 진행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아주 커서 당분간 금리는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82%에서 2.8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11월장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2년의 마지막 한 달, 12월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짧게는 다음 주, 길게는 내년 증시를 전망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2013년 증시 전망합니다. 동양증권에서는 재정절벽 우려 완화와 미국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요. HMC투자증권은 12월 주식시장을 전망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다음 주 전략, 재정절벽과 연준의 추가 부양 두 가지 이슈를 분석해드리고요. 신영증권에서는 신정부 집권 초기 국내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업종들까지 짚어드립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 코스피 순이익은 117조 원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2년 순이익 예상치가 1년 사이 14%나 하향 조정됐기 때문인데요. 업종 가운데서는 화학, 철강, 금속, 정유, 조선 등 경기 민감 업종이 2012년 순이익 예상치를 하향 주도했지만 경기 민감주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으며 코스피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축소됐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이익 신뢰도가 높은 점도 긍정적인데요. 따라서 2013년 순이익 100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코스피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의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진행 중인데 공화당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2일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23일이 협상 마감 시한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재정절벽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향후 미국 설비 투자도 부진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증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FOMC 이후 단기 조정 가능성은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입니다. 12월은 11월에 이어 제한된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연말 소비 시즌 호조와 주택 경기 회복, 재정절벽 해소 가능성, 유럽 리스크 감소 등 증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중국 정책에 대한 조급증, 일본 엔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 실적 동향은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12월 지수 밴드는 1850에서 1970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다음 주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 지속되는 재정절벽 논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일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7일에는 ECB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코스피 밴드 1890에서 1980을 예상합니다. 또한 다음 주는 허리케인 샌디와 연말 특수효과가 혼재된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 일정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일 11월 ISM 제조업 지수, 5일 ADP 고용 보고서와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6일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7일 실업률과 미시건 소비 심리 지수 잠정치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신정부 집권 초기의 설비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설비 투자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부진에는 정치적인 요인이 좀 큰 변수였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흔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권 수립 이후 대규모의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영 방침을 무리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눈치 보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 집행을 지연시킬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3대에서 18대 대통령 정권까지 약 5개의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신정부 수립 이후 설비 투자 변화를 살펴보면 설비 투자는 주로 정권 중기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정권 수립 이후 2분기를 저점으로 설비 투자가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2월 말 이후 약 100일 이내에 대규모 정책들이 마련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이번에도 정권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국내 설비 투자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과 국내 코스피 수익률을 살펴보면 설비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는 시기보다 한 발 앞서서 주가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설비 투자가 평균적으로 신정권 수립 당해년도의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세를 보인다면 주가는 그보다 1분기에서 2분기 앞서 반등하는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주가 반등은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국내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과 0.74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설비 투자 확대가 곧 기업이익의 증가로 반영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국내 설비 투자의 회복이 국내 기업이익 컨센서스 하향 완화를 판단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대내외 경기 불안으로 기업이익의 추가 하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 회복이 국내 기업이익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국내 설비 투자가 회복되는 시기는 대략 2, 3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는 그에 앞서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주가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정적벽 이슈가 최종적으로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된다고 보면 그 이후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동반해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설비 투자 증가를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약 20년의 기간 동안 업종지수 증가율과 설비 투자 증가율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주가는 설비 투자에 2분기 앞서서 반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기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비 투자 증가 시 2분기 앞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 전기전자, 통신업, 음식료, 화학 업종 순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내년 설비 투자 반등이 진행될 시 이들 업종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전략은 어떤 걸까요? 네,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그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나왔고, 그동안 소외됐던 화학이나 건설, 조선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약간 우스운 것이 있죠.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장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추세가 결정됐다라고 봐서는 안 되겠고요. 연내 그 대략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전까지는 오락가락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극도의 공포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GS 건설 같은 건설주, 또 IT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경기가 바로는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12월 효과,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였죠? 나로 발사가 다시 한번 연기가 됐는데, 주식을 떠나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원인 규명을 잘 해서 최후에 꼭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혹시 나로 관련주 발사 기대감으로 관련주 매수하신 분들은 대응을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NS 관련주들 문의가 상당히 많으신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죠? 추상한가 간날 상한가 자체에서 매도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상한가가 3번 정도 좀 풀리면서 어제도 7%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7% 가까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30% 이상 수익권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3위각기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3위각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피아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기 제조업체입니다. 국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악기 회사들을 인수해 나가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좀 도약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때 국내 경쟁사인 영창악기를 인수를 했었는데, 독과점을 우려한, 공정위가 합병을 불허했던 유명한 좀 일화가 있죠. 특히 얼마 전에는 미국 스테인웨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스테인웨이는 자동차로 치면 벤츠나 페라리에 비교할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명품 좀 브랜드죠. 우리나라가 소형 회사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인수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상하이각기 측에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게 이제 공시를 했는데, 만약에 인수가 현실이 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이에 따른 파급력은 좀 상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좀 기술적인 흐름이겠죠. 11월 21일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길게 좀 음봉이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윗꼬리 길게 나온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에는 주가가 좀 급락하기 마련인데, 1320원과 1330원대 아주 지지를 잘해주고 있죠. 주봉으로 보시면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200주봉선을 아주 지지를 잘 받으면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멘텀 보시죠. MACD 오실레이터나 RSI 또한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 좀 치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 확률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430원 정도, 2차적으로는 1500원 부근까지 짧게 치고 끊으면서 한 10% 정도 수익 구간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작전 타임 전해주신 이드코 대표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장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시간인데요. 먼저 정희정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업종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IT 업종 우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약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기존에 IT 업종으로 워낙에 이제 매기가 집중되어 있었던 모습이었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 매기가 조금 풀리면서 이제 자동차라든가 화학주, 나포가대 업종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IT 업종 내에서 조금 좀 매기가 조금 더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램 쪽으로,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 저가형 PC가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고 물품들이 많이 소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내년 이후에는 좀 디램 쪽 가격도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머물렀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어떤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또 그 이익 안정세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또 아무래도 그 관심들이 많이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견조한 모습이고, 삼성전기, 삼성 SDI 마찬가지 삼성 그룹주들은 전고점 부근에서 좀 견조한 모습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낙폭이 좀 과다한데요. 만약이라도 이제 지금 거의 지지 라인 25,000원 부근대를 조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리스크로 관리를 했다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그 낙폭가대 업종으로 조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피를 했다가 다시 한번 눈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동차 운수 장비 업종 좀 보겠는데요. 우선 자동차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기존에 낙폭이 과대했었고, 특히 이제 연비 오기 때문에, 이슈가 불거지면서,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하게 나왔던 만큼, 최근에 다시 단기 반등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벨로스터 C3 같은 경우에 지금 LA 그 국제 오토쇼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첫 선을 보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차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나 현대차나 좀 단기 반등세. 제가, 그 전주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을 때 자동차 업종들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부근 지금 지지라인 끼지 않는 이상은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같이 움직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3인방 견조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이 오름세 때문에 오늘 조금 소폭 약세나 아니면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 조금 이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SL이라든가 세종공업 이런 좀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그 긍정적인 어떤 시각적인 내용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품주들도 같이 동반 강세의 흐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또 업종이 부품주다 보니까 좀 거기에 따라서 매기에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어제도 이제 아무래도 그 단기 낙폭 과대한 업종들, 특히 조선 업종들도 그런 업종에 속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조선업종,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금 1년 연내 목표 그 수주율의 95% 정도를 지금 달성했다고 들려왔고, 삼성중공업 또한 85%에서 90% 정도 그 목표율을 지금 달성했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해왔던 드립십 해양 플랜트 쪽이 약간 고부가 가치 쪽인데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시장 개척을 좀 빨리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로 반등세 좀 많이 컸던 거에 비해서는 현대중공업은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키 맞추기 장세로 보자면은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떨어져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약간 탑픽으로 삼아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워낙에 조선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 해양 플랜트 쪽으로서는 그래도 견조한 수주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좀 연말까지 지금 수주에 예약되어 있는 그 수주 계약건들이 조금 있고 해서 삼성중공업을 좀 약간 최선호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에 좀 갇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5,000원, 약간 35,000원, 6,000원, 약간 3만 중반대 가격대를 좀 돌파한다면 박스권 돌파하면서 좀 상승 추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선 업황에 대한 저도 시각이 조금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단기 반등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이 올해 이뤄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연말까지 지금 IT 업종의 매기가 쏠려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조선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 쪽으로 매기가 조금 보였던 것만큼 반발세, 약간 가격 반발 매수세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유화학 업종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 지금 SK 이노베이션 전일 정확하게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매출 상승분 그리고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실적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그때 한번 지난주에 와서 23일이었죠. 그때가 이제 단기 박스권 하단부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 반등세가 이제 이번 주 내에 시현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유주라든가 뭐 화학주, 뭐 조선주, 건설주 마찬가지겠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은 뭐 어쩔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좀 매매하는 것이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조금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으로 화학주 중에서 제가 가장 그 최선호주로 보고 있다는 종목이 이제 LG화학으로 꼽아드렸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유화학, 뭐 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반등세 시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뭐 61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것인가 거기에 조금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지금 우선은 단기 반등세로 이루어졌던 만큼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약간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금호석유라든가 호남석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단기 반등세를 조금 더 이어가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단기 반등은 좀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변동성에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는 좀 같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봐드립니다. 예. 뭐 일단 코스피의 반등의 가장 주된 뭐 원동력은 철강금속 업종과 건설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큰 폭의 단기적 반등이 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수급 자체는 기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한번 보시더라도 2008년도에 찍었던 그 부근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그런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5년 만에 내려오던 저가였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시냐면 이게 추세적 반등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업황 자체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제한된 흐름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섣부른 추격 매수를 하시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철강 금속 업종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체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출발을 하려면 내년 3월은 돼야 되죠. 그리고 내년 12월이 돼야지 경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승 모멘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미비한 상태가 아닌가.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작용하고 있는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종목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기계업종으로 넘어가서 좀 더 기계업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두산중공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없이 그냥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업황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말이 되겠고요. 글로벌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지금 두산중공업이 주로 하고 있는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만큼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다시금 뛰어드는 업체가 좀 많다는 거고요. 두산중공업의 최대 약점은 지금 상태에서는 경쟁력 악화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플랜트 산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여타에 있는 섹터들보다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서 두산중공업만의 특별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주적인 모멘텀 자체가 부진한 주가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하락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오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 조금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굴삭기 시장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두산중공업이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 지역은 중국 시장이죠.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글로벌 불확실성에 가장 먼저 대두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굴삭기 시장 자체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핫 이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상을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에 있던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수준 모멘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작년에 대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매출 부분은 분명히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죠. 그만큼 지금 경쟁력 자체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부분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 부분은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현대건설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에서 그 원동력을 찾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이 우루과이 지역에서 지금 6억 불에 달하는 복합화력 발전소를 수주했습니다. 그런 수주 모멘텀 자체가 현대건설 주가 자체를 좀 더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을 봤을 때는 건설업종이 그래도 기관의 수급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GS건설하고 대우건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강남 센트럴시티 거기에 대한 그런 분양권 자체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천호동에 지금 보면 한강 푸르지오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률 자체가 지금 3.2대 1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부동산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황이라고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큰 빅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청약률 자체가 조금 더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만큼 불황은 불황이지만 불황 안에서도 빅3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가장 큰 매력이 아프리카 쪽에서 수준 모멘텀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제리 시장에서는 가장 항상 선두주자에 서 있었고요.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은 반등 모멘텀 자체가 철강 금속 업종보다는 반등 자체가 조금 더 길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통신업종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금일 이제 SK텔레콤, KT 모두 좀 상승세로 이제 상승세 보여주면서 SK텔레콤이 특히 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이제 얘기 나온 것 방통위에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지금 세계 전국 시장 1위 업체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중심으로 통화 접속 수신료를 좀 낮춰라, 이런 얘기를 나왔었는데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승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좀 또 배당에 대한 어떤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전통적으로 고배당주가 이제 통신주다 보니 또 SK텔레콤과 KT에 좀 매기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래에 좀 10월쯤에는 이제 워낙에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10월이나 11월, 그러니까 배당락이 있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급이 좀 집중되지 않았나라 보고 있는데요. 조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하지만 배당락까지 기다리는 것들보다도 12월 중순 이전으로 조금 앞당겨서 보십사,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KT도 마찬가지지만 한 차례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대한 또 차익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대비는 미리 좀 하시는 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세가 확연하게 다시 한번 또 고점을 이렇게 찍는 그런 영역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한적인 상승세로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통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 신세계와 이마트 모두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요. 계열사의 어떤 부당 지원 의혹이 이제 펼쳐지면서 신세계와 이마트 지금 어떤 그런 단기적인 악재들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세계 역시 지금 이평선들을 많이 위에 이제 켜켜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매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방 압력이 또 이런 악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세계라든가 이마트 이쪽보다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유통업종,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이뤄질 것이고 그 업종 내에서의 그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그거 이어가려는 그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계단식 상승이 좀 약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신흥 시장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근래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일본과의 어떤 국토 분쟁들 그리고 또 뭐 임금 인상 이런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 조금 투자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시장이 약간 이제 신흥 아시아 쪽, 약간 동남아시아 쪽이 되겠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롯데쇼핑이 롯데마트가 31개 점포를 지금 이렇게 매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 좀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제가 전주에 호텔신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라는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게 내년 상반기에 또 리모델링 하면서 그 비용들이 많이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때 많이 이제 매물 나왔던 것을 보고 있는데요. 투밀성 물량 내놓지 마시라는 뭐 좀 약간 조언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세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여행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행자들도 지금 오늘 이번 11월 기점을 해서 1,000만 명 시대가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금 단기 반등, 지금 너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반등세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세 전환 되고 있지만 이 약한 흐름이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 낙폭 과대한 너무 감매도권에 좀 약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싼 바닥 형성됐던 저 지점까지 바닥권 테스트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 좀 살펴보겠는데요. 음식료 최근에 원재료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조금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이제 낙폭을 좀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안정세에 취해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라든가 기타 아시아 지역의 판매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그 가격 인상, 초코파이 등 주력 제품들 가격 인상, 또 중국 지역에서도의 주력 제품들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외형 성장이 아무래도 내년 이후에도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특히 이제 21선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더 그 추세를 꺾이기 이전까지는 좀 지켜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약간 상승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동남아시아 쪽의 그런 지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외 판매를 조금 다각화한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고점 영역만 좀 잘 박스권에서의 좀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 부분만 좀 잘 지켜진다면 박스 매매도 아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을 또 이상로 의원께서 살펴봅니다. 예, 풍력 관련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유니슨의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에서 어느 정도 업무 제약을 맺으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유니슨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실적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상당히 많이 내려앉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만큼 지금 바닥 다지기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추가적인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어느 정도의 지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유니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시 보고 한 번 더 다시 봐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이라도 조금 추격 매수에 우리가 가담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좀 더 보신다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엔터주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종목군도 우리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코스닥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엔터주의 몰락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자체가 제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는 방법이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사시기보다는 관심권에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관련주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공항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신공항 관련주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 큰 상승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방성기를 비롯해서 영화금속으로 영흥철강 쪽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박근혜 씨와 이제 문재인 씨 자체가 지금 영남권에서 오늘 지역적인 유세를 하죠. 그런 모습 자체가 다시금 신공항 테마 관련주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상승폭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재정절벽 낙관론과 경제지표조로 상승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기관의 300억대 매도세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방향성은 아직 안개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코스피가 1900 중후반까지 상승하면 일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12월 시장을 대응하시는 전략을 권고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체 BH입니다. 이경환 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 독주와 함께 사업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목표로 했던 매출액 2,200억 원, 영업이익 180억 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달러 수출 실적을 거둬 올해 1억 달러 수출 탑도 받게 됐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 원 시대를 연 후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지만 태블릿 PC 시장이 커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중대형 터치스크린 매출이 3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BH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역발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성공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네, 올해 초 기준 생산 능력이 월 170억 원대였는데 올해 100억 원 생산 설비 투자를 단행했고 내년 투자까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생산 능력은 지금보다 2배 수준인 월 350억 원 규모로 증가합니다. 올해 창립 13년을 맞았지만 이경환 대표는 과거 범한전자 대표 시절을 포함해서 25년째 업계에 몸담아왔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시장 예측과 사전 준비한 것이 오늘날 성장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과거 일본과 20년가량 기술 격차가 났지만 스마트폰 보급 후에 지금은 오히려 앞서게 됐고 중국 업체와는 약 10년가량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BHI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R 16배, PBR 2.7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실적 호조로 연초 6,000원대이던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며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매수도 계속되고 있어서 5일선 상승이 계속되는 한 매수 가능하고 종가산 21선을 깨지 않는 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매수가 11,000원에서 11,400원,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만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희정 팀장, 이상로 전문위원께서도 지금까지 함께 일부 이끌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